오늘은 삼합운동 과정을 10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6강에서 10간의 운동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4궤도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임은 겨울 응축 에너지로 만물을 응축하게 만듭니다. 물처럼 낮은 곳으로 하강하며 흐르죠. 갑은 겨울 임수에 의해 하강하고 개수의 발산 운동으로 위를 향합니다. 수직 상하 운동을 합니다. 개는 봄 발산 운동으로 임수가 응축했던 만물을 펴지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을은 봄 개수의 도움으로 좌우로 펼치는 운동을 합니다. 병은 여름 분산 에너지로 만물이 부피를 확장하고 쫙 펼치게 만듭니다. 경은 여름 병화의 분산 에너지에 의해 부풀려지고 확장한 후 점점 딱딱해집니다. 정은 가을 수렴 에너지 중력 에너지로 사물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신은 가을, 정화의 수렴 에너지로 극도로 딱딱해집니다. 무는 봄과 여름, 겉으로 보이는 계을 변경 에너지를 받아내는 무대와 같습니다. 기는 가을과 겨울, 드러나지 않는 정신, 임갑 에너지를 받아주는 터전입니다. 이런 10간 에너지들의 기본 특성을 이해하면 통변이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여기에 삼합운동을 좀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삼합운동은 물질의 생장세멸 과정으로 육체와 물질의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삶의 모든 것이죠. 삼합운동은 삼각형과 같은 모양으로 가장 밑바닥에서 출발하여 상승하고 꼭지점에 이른 후 하강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물질과 육체는 삼각형의 형태 흐름으로 탄생하고 가장 화려한 시기를 지나 또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은 모두 시간과 공간이 결정합니다. 10간 에너지의 특징을 이해했다면 여기에 삼합운동의 순환 과정을 함께 살펴볼까요? 이 과정을 이미 학습하였는데 바로 물질계의 생장세멸 과정입니다. 공계에서 출발하여 탄생을 거치고 또 가장 화려한 시공간을 지나 쇠퇴하기 시작한 후 다시 공계로 돌아가기를 반복합니다. 삼합운동의 특징을 정리하면 해묘미 삼합은 생으로 탄생하여 성장한 과정이고 인호술 삼합은 육체와 물질이 가장 화려한 시공간이며 사유축 삼합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만 육체가 굳어가는 과정이며 신자진 삼합은 죽어 윤회 과정을 거쳐 해묘미로 재탄생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과정은 인호술 삼합운동으로 이루어지며 4개의 삼합운동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제 10간 에너지들과 삼합운동을 10궁도에 종합하여 살펴볼까요? 갑에서 탄생하여 개까지 갔다가 다시 갑으로 재탄생하기를 반복하는데 그 과정에 12지지의 물질계에서 활용하는 삼합운동을 명확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에너지들의 놀이터와 같은 지구 공간 무토와 기토를 빼고 목, 화, 금, 수의 삼합운동 과정만 따로 살펴볼까요? 좀 더 명확해졌나요? 임수가 신자진 삼합운동으로 응축하여 극에 이르면 개수가 빅뱅 작용으로 빵 터진 후 해묘미 발산, 성장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런 임수와 개수의 작용력이 있기에 간목이 해묘미 삼합운동으로 수직 상하 운동하고 땅밖에서 을목이 인호술 삼합운동으로 좌우로 펼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갑을목의 운동 에너지가 있기에 병화의 인호술 삼합운동이 극대화되어 만물이 제대로 펼쳐지고 팽창하는 과정을 거친 후 정화의 사유축 삼합운동으로 만물을 수렴하여 단단하게 만들죠. 이런 병정의 분산, 수렴 에너지가 있기에 여름에 경금 열매의 부피가 확장, 팽창하고 가을에 신금 열매가 단단해져 열매로 완성됩니다. 신금이 신자진 삼합운동을 통하여 수렴, 응축하는 과정에 임수가 신자진 삼합운동으로 이어받아 만물을 최대로 응축시키고 극에 이르면 또 개수의 해묘미 발산 에너지로 갑과 을이 성장, 확산 운동을 시작합니다. 양간끼리의 삼합운동 과정을 살펴볼까요? 임수 신자진에서 간목 해묘미로, 병화 인호술로, 경금 사유축으로 다시 임수 신자진으로 순환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럼 음간끼리의 삼합운동 과정을 살펴볼까요? 개수 해묘미에서 을목 인호술로, 정화 사유축으로, 신금 신자진으로 다시 개수 해묘미 삼합운동으로 순환합니다.
이제 원래의 십궁도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세계로의 탄생 과정으로 존재 유무와 존재 가치를 상징하는 시공간 부호이며 12지지 공간에서는 해묘미 삼합운동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속성 때문에 갑은 목표를 설정하면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장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임갑병 삼자간 조합으로 박사급으로 오래도록 학업에 전념합니다. 다만 이런 갑의 속성이 사오미 화기가 강한 시공간을 만나면 뿌리 내리는 것을 게을리하고 새끼로 튀어 나가버립니다. 갑이 마치 좌우로 펼치는 을처럼 변하여 변덕스러운 성정을 보입니다. 을은 갑의 해묘미 삼합운동을 이어받아 인호술로 성장의 기세를 좌우로 펼쳐댑니다. 육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끊임없이 움직이며 좌우로 펼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에너지 특징을 육체에 활용하면 사방팔방 온몸으로 피를 나르는 실핏줄과 같고 말을 한번 시작하면 쉬지 않고 입을 움직이는 수다쟁이와 같으며 사회활동에서는 마당발처럼 수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하는 에너지입니다. 병은 인옷을 삼합운동을 하는데 갑을이 인계수기를 흡수하여 분산작용을 촉진해주면 여름의 분산에너지로 지구에 존재하는 만물의 부피를 확장하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시공간을 비추는 빛과 같기에 화려한 새끼를 주도하는 에너지이자 생명체들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에너지입니다. 수면 위에서 빛이 있어야만 하는 이치를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임수 어둠의 다른 모습이 빛으로 새끼를 살다가 임수 어둠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합니다. 정은 사유축 삼합운동으로 만물을 단단하게 만들어냅니다. 만약 개소와 병화의 발산, 분산 에너지만 존재한다면 우주 지구에는 단단하게 뭉친 물질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나의 육체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지만 정화, 중력, 수렴 에너지 덕분에 단단하게 육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단단하게 뭉치게 하고 회오리치게 하여서 눈으로 확인 가능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정화요 사유축 삼합운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경금은 사유축 삼합운동을 하지만 병화의 인호술과 정화의 사유축 삼합으로 꽃피고 열매 맺고 부피를 확장하고 가을에 이르러 신금 열매로 완성되어 떨어집니다. 따라서 경금의 에너지 특징은 활짝 펼치고 난 후 천천히 수렴하여 단단해져 가는 겁니다. 열매 경금은 지구에 존재하는 물질이기에 경금이 있으면 재물을 추구하는 욕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간단히 응용해보면 경금이 병화를 만나면 물질을 확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오물상이죠. 경금이 정화를 만나면 물질을 단단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문가 공직물상이죠. 이때 경금이 병화를 만나면 평간이라 흉하다는 식의 생극론으로만 살피면 유치한 통변이 됩니다. 그래서 시공명리학은 극히 일부의 십신 의미만을 활용합니다. 신금이 신자진 삼합운동을 하는 이유는 경금이 가을에 신금 시종자로 바뀐 후 수기에 풀어져 새로운 생명체로 윤회를 출발합니다. 만약 신금이 신자진 삼합이 아닌 다른 삼합운동을 한다면 윤회 과정은 존재할 수 없죠. 신월에 경금 열매가 열리고 6월에 시종자를 얻고 해월에 수기에 풀어지기 시작하여 자월에 새로운 영혼을 얻고 축월에 정신과 육체가 결합하여 인월에 생명체로 지구 밖으로 나옵니다. 이런 과정은 신금이 신자진 삼합운동을 하기에 가능한 것으로 신자진 삼합의 기본 개념인 공계, 영혼을 전달하다의 의미를 활용하기 때문이죠. 임수도 신자진 삼합운동을 하는 이유는 신금 시종자를 품어서 윤회하기 위함입니다. 신금이 만들어내는 응축작용을 이어받아 윤회 과정을 통하여 간목을 만들어내죠. 다만 임수는 근본적으로는 우주, 자연의 본성으로 빅뱅 이전에 무한 응축 상태로 있다가 개수의 빅뱅 작용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이 열리면서 우주에 생기를 퍼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약 임수가 임수로만 존재한다면 지구의 빙하기와 같아서 지구에 생존하는 생명체들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개수가 해묘미 삼합운동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임수의 응축을 풀어 해치고 만물이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개수는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의 어머니입니다. 만약 개수가 없었다면 성장 에너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십궁도 2에서 보듯이 개수는 윤회 과정의 새로운 영혼을 얻는 궁예로 십신으로 정인이며 모친이라 부릅니다. 천지창조를 설명한 십궁도 1로 살피면 월지에 위치하는 개수로 이 역시 우리가 탄생하는 과정에 모친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기에 어미 역할과 같습니다. 개수의 발산 에너지를 달리 표현하면 우주의 생기를 퍼뜨리려는 신의 의지로 노자는 이런 개수의 작용력을 도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토와 기토는 지구 표면 내부와 같아서 자유의지로 삼합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화목금 에너지들을 받아주거나 저장해주는 역할을 피동적으로 할 뿐입니다. 사기도에서 무토는 양계에 위치하며 계을 변경의 발산, 분산, 수렴 에너지들을 받아주는 터전과 같고 기토는 음계에 위치하여 정신 임갑의 수렴, 응축, 발산 에너지들을 저장하는 지구 내면과 같습니다. 따라서 굵게 살펴서 무토가 인호술 삼합운동, 기토가 사유축 삼합운동을 한다고 규정한 것이지 수화목금처럼 자율의지를 가지고 자신만의 고유한 삼합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삼합운동을 하는 십간을 모아서 한번 살펴볼까요? 신과 임은 신자진 삼합운동을 함으로써 윤회 과정을 책임집니다. 개와 갑은 해묘미 삼합운동을 함으로써 지구의 생기를 퍼뜨립니다. 을과 병과 무는 인호술 삼합운동을 함으로써 만물을 확장시킵니다. 정과 기와 경은 사유축 삼합운동을 함으로써 만물을 수렴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신살의 시간과 공간 개념을 불어넣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